이번 영상에서는 증폭기 FET나 BJT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 증폭기의 특성 파라미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성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증폭기에 가지는 입력 저항, 전압 이득, 출력 저항, 그리고 이제 전류 이득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이번 영상에서 우리 트랜지스터 증폭기의 특성이 무엇인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입력 저항, 전압 이득, 출력 저항, 전류 이득인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폭기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증폭기 특성이 미치는 영향, 입력 저항이 크면 좋고 작으면 좋고 우리 출력 저항이 크다 작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증폭기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 발표했던 것 중에 이제 네 가지 형태 증폭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증폭기의 모양은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앰프라고 되어 있고, 그 왼편에 이제 입력단이 있죠. 입력단에는 이제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오른편에 이제 출력단이 있어서 출력단에서 RL이라고 하는 부하에다가 이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전류와 전압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증폭기라고 하는데, 우리 왼쪽에 입력단의 전류와 전압,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출력단의 전류와 전압의 조합에 따라서 이와 같이 증폭기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전압을 출력의 전압으로 이제 증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전류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전류, 출력을 전류로 하면 전류 증폭기가 되는 거고,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전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컨덕턴스를 곱하면 이제 출력이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전압이 전류로 바뀌는 거. 그리고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플리파이어는 입력을 전류로 하고 거기다 레지스턴스 저항을 곱하면 이제 전압이 되니까 출력이 전압이 된 것을 된다. 이 증폭기 형태가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앞에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먼저 전압 증폭기를 한번 살펴보면, 전압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 입력 쪽에 이제 전압원 VI가 들어가서 전압이 들어가서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이 있고, 그 입력 쪽에 전압에 비례하는 값이 여기 AVO, VI에서 이렇게 종속 전압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RO라고 하는 출력 저항. 그러니까 어떤 증폭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에 갖고 있는 것에다가 전압원을 이제 걸었어요. 전압원을 걸기를 VS라고 하는 것은 전압원의 전압값이죠. 그리고 이제 RS라고 하는 것은 그 전압원이 갖고 있는 내부 저항값이에요. 그 내부 저항값이 이제 이 RS만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전압을 걸어서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 입력 저항에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어때요? VS가 여기에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에 많이 걸리기 위해서는 RI 값이 RS보다 이제 좀 커야 되겠죠. RS 값이 이제 내부 저항 값이 작으면 좋다 하는 그런 특성 파라미터들을 이번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 이와 같은 입력 쪽에 전압이 들어가서 출력 쪽에 이제 전압으로 나타나서 어디에? RL이라고 하는 게 로드 레지스턴스니까 부하의 전압을 이제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압 증폭기가 되어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종속 전압원 AVO, VI가 있으니까 RO하고 RL이 있을 때 어때야 돼요? 부하에다가 많은 전압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부하에 많은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RO하고 RL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한다고 한다면 RL이 RO보다 커야 된다. 이번에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들이 이와 같이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전압원에서 그 부하에다가 공급을 할 때 커야 되나 작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입력, 지금은 커런트 앰플리파이니까 입력 쪽에 전류가 들어오는 걸 이제 전류를 증폭할 거잖아요. II가 RI라고 이쪽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전류 II에 비례하게 여기 이제 전류, 종속 전류원이죠. AIS, II라고 하는 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의 특성이 되는 그런 특성 파라미터 RI를 갖고 있고 RO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압원을 걸었어요. 전압을 거는 것을 이제 그 노턴의 정리에 의하면 전류원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 이렇게 VS 마찬가지로 전압 값이고 RS라고 하는 것은 전압원이 갖고 있는
뭐냐면 그 내부 저항 값이고, 여기에 이제 전류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부하의 쪽에는 전류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I5라고 하는 그 전류 값이 RL에 이렇게 공급한다. 그러면 이때도 여기 전류가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노턴의 정리,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노턴의 정리로 한다고 한다면 RI 값이 작아야, RS 값, 여기 이제 노턴의 정리로 하면 RI 값이 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류원이 이렇게 돼서 RL에 많은 값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하면 R로 값이 크고 RL이 작아야 RL에 많은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전압을 거기다 이제 컨덕턴스 값, GN 값을 곱해서 전류 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압 VI 값에다가 컨덕턴스 GN 값을 곱하면 종속 전류원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무튼 앞에 부분은 전압이 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전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걸 조합을 한다고 한다면,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이 커야 전압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 저항이 커야 많이 로드에 그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전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RI 값이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 II에다가 저항 값을 곱하면 종속 전압원이 돼서 RO하고 RL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RL에다가 많은 전압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RO에 비해서 RL이 커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한번 그 입력과 출력 쪽에 따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네 가지 증폭기 형태에 따라서 증폭기의 특성들이 RI 값, RO 값이 어떻게 돼야 더 많은 전류와 더 많은 전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폭 형태에 따라서 입력 저항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입력 쪽에 전압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증폭기 형태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전류 형태를 공급하는 그런 증폭기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RI라고 하는 증폭기 형태에 따라서, RI라고 하는 뭐가냐면 입력 저항 값이 있어요. 전압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전압원. 근데 전압원을 집어넣으면 VS라고 하는 게 전압값이고, RS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압원의 내부 저항값이 돼요. 그럼 전압원을 걸어서 여기 전압값을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 증폭기의 입력 저항, 여기에 전압이 걸리기를 VI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서 많은 전압을 여기다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VI라고 하는 전압은 여기 내부 저항 RS하고 입력 저항 RI에 의해서 전압 분배 법칙이 일어나죠. RS 플러스 RI분의 RI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VS 이렇게 되는데,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지금 목표는 이 전압 VS라고 하는 전압이 VI에 많이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전달되려고 하면 RS 값에 비해서 RI 값이 크면 되겠죠. 그죠? 뭐 궁극적으로 보면 RS는 0이고 RI 값은 무한대이면 다 이제 되겠지만, 그래서 얘는 RS 값은 작고 RI 값은 이렇게 큰 값이 되면 되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전압원을 선정을 하면 내부 저항은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고정된 값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증폭기 형태에서 내부 저항, 입력 저항 RI 값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압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트랜지스터 증폭기를 만들어서 그 전압원에서 전압을 뽑아온다고 한다면 RI 값이 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 이런 것을 이제 전류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노턴의 정리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꿨어요.
그 RS분의 VS, RS 이렇게 놓고 이제 전류값이니까 여기 내 입력 저항 값에 전류가 많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RS 값하고 RI 값에 의해서 뭐 어떻게 전류 분배가 일어나는데 뭐 저항 값이 크면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는 거니까 여기에 전류가 이 RI라고 하는 입력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RS에 비해서 RI 값이 이제 작아야 된다. 여기 위에 전압 값은 여기서는 커야 된다. 여기 커야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 값은 RI라고 하는 값은 작아야 된다. 작으면 더 많은 전류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폭기 형태에 따라서 입력 쪽에서 전압을 가져오느냐, 전류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입력 저항이 크고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출력단에서 그 출력 저항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봤어요. 출력 저항.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은 출력단 쪽에 여기가 이제 종속 전류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속 전류원. 그러니까 출력단 쪽이 전류를 이제 공급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종속 전압원이 된 거잖아요. 종속 전압원. 그러니까 출력단이 이제 전압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 증폭기에서 여기에 부하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종속 전류원이니까 부하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많은 전류를 공급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들어와서 증폭계 출력 저항 R5하고 이제 부하 저항 RL이 있는데 이 전류가 RL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R5에 비해서 RL 값이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폭기 형태 중에 R5라고 하는 값이 커야 된다. 커야 효율적으로 RL에 전류를 증폭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종속 전압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출력 저항 R5하고 RL이 있는데 여긴 전압원이니까 RL에다가 부하에다가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압 분배에 의해서 생기니까 R5하고 RL이 있다고 한다면 R5가 작아야 RL에 많은 전압이 공급된다. 즉 이거는 증폭 형태 중에서 뭐 R5라고 하는 출력 저항이 작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생각했던 입력 쪽하고 출력 쪽으로 봤을 때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증폭기 형태에 따라서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폭기의 특성인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에 따라서 그 증폭기의 형태로 봤을 때 입력단의 전류인가 전압인가, 출력단이 전류인가 전압인가에 따라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떻게 전류 전압을 잘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폭기의 특성들이 그 뭐 우리 입력 저항, 전압이득, 출력 저항, 전류 이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BJT나 FET를 공부를 할 때 그런 증폭계의 특성들을 구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폭계 특성 파라미터 이렇게 해놓고 이러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 그림 보면 뭐예요? 여기가 증폭기죠, 그죠? 여기가 이제 증폭기고, 그 입력단에다가 이제 전압원을 걸었고, 출력에 이제 여기 부하를 갖다 걸었어요. 증폭기의 입력단에서 보게 되면 VI라고 하는 전압과 II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 출력단에 IO의 전류와 VO라고 하는 전압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입력 저항, 전압이득, 출력 저항을 이렇게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부터 얘를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증폭기를 이제 등가회로 그리면 요 파란 박스처럼 그릴 수가 있고요. 이 파란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증폭기의 특성들이 이제 특성 파라미터가 있죠. RIN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 저항이고 RO라고 하는 것이 출력 저항이고 AV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압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입력 저항을 정의를 하면 RI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여기 보면 입력 저항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값 II가 있고 거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VI가 있으니까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저항값이 되는 값이니까 II분의
VI 한 값이 이 입력 저항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R5는 조금 이따 이제 구해보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AVO라고 하는 전압 미드 값이 있어요. AVO라고 하는 이렇게 전압 미드 값이 있는데, 이 AVO라고 하는 값은 요 5가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오픈 서큐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픈 서큐트. 오픈 서큐트라고 하는 것은 개방 회로로 하잖아요. 개방 회로니까 뭘 개방한 거냐면 이 부하를 개방한 거예요. 부하를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거예요. 무한대로 만들어 놨을 때 전압 미드 값이니까 입력 전압 VI에 비해서 출력 전압이 얼마나 나타날 것이고, 개방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AVO, VO만큼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를 VI분의 VO 값인데, 이때 RL 값을 무한대로 했을 때 값을 이제 그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전압 이득 하나는 AV라고 하는 전압 이득 값은 정의되기를 VI분의 VO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입력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 VI하고 요 로드의 부하에 걸려 있는 전압, 진짜 개방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개방 안 한 거고 RL 값이 있는 그런 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 이제 VO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 뒷단에서 보게 되면 AVO, VI가 들어가서 RO라고 하는 출력 저항하고 부하하고의 전압 분배 법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RO 플러스 RL분의 RL하고 AVO, VI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VI를 이렇게 넘겨치게 되면 VI분의 VO가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RO 플러스 RL분의 RL AVO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이게 이제 전압 이득 값이에요. 또 하나의 전압 이득은 GV라고 하는 전압 이득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오버올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 전압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VS분의 VO라고 이렇게 정의를 돼요. V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력 전압원의 이제 전압값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VS가 들어와서 이렇게 출력 부하에 얼마만큼 나타내는 것인가 하니까 얘가 실질적인 전압 이득이 되겠죠. 이런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뭐 VS라고 하는 것이, 여기 VS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입력 저항하고 그리고 내부 저항 RS 사이의 전압 분배 법칙을 일어나니까 VI라고 하는 것은 그 RIN 더하기 RS분의 RIN 하고 VS 값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VS라고 하는 값은 이거 이제 넘겨치면, 이걸 넘겨치면 되니까 RIN분의 RIN 더하기 RS하고 VI 값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을, VS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VI라고 하는 값, 여기 VI라고 하는 값, VI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요 수식하고 이거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간단하게 이와 같이 정리해서 이제 전압 이득을 한번, 전체적인 전압 이득을 써보면 GV라고 하는 값은 RIN 플러스 RS분의 RIN AVO 그리고 이제 RL 플러스 RO분의 RL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적인 전압 이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증폭기의 특성 파라미터인 RIN과 AVO 전압 이득과 RO 출력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전압 증폭기이기 때문에 전압 증폭기에서 보게 되면 RIN이 크면 클수록 전압 이득이 더 커지는 거고요. RO라고 하는 출력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물론 이제 그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게인은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건 이제 그 증폭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성 파라미터에 의해서 전체 전압 이득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 보겠어요.
출력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우리 그 어떤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을 회로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요 앞에 뭐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으면 그것들을 0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단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출력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 지금 앞단에 전압원들이 이와 같이 전압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VI라고 하는 것을 0으로 만들고 나서 그걸 IX분의 그러니까 RO라고 하는 출력 저항은 정의 되기를 IX분의 VX 앞에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으면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VI를 0으로 만들으니까 요 VI를 0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를 이제 쇼트 시켜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VI가 0이다. 0,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 종속 전압원 값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만 남아 있어요? RO라고 하는 값만 남아 있는 값이죠. 그렇게 RO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 저항이나 전압 이득이나 출력 저항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BJT나 FET로 공부를 할 때 각각의 그 증폭계 형태에 따라서 입력 저항, 출력 저항, 전압 이득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쉽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